오늘 개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분의 이제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다는 믿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변화율과 도함수. 자, 일단은 이쪽은 왜 배우는지도 되게 잘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것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할 거거든. 자, 이제 새로운 약속을 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존재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런 걸 이렇다고 하자 하고 이제 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작을 좀 이렇게 시작할게요.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요거를 조금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데, 자, 직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이죠. 자, 직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있어서요. 우리가 중학교 때 따지면 중학교라고 하기 그렇다. 고1 때도 나오죠. 1차부터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두 점을 잡아서 첫 번째 거를 이제 x1 함수값 fx1,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2 fx2 이렇게 하면, 자, 이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좀 다 해봅시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서 그래요. 기울기 처음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으로 정의하게 되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델타 x 분의 델타 y. 이 델타란 뜻은 뭐냐면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폭. x 값의 변화량에 대한 y 값의 변화량의 결과물로 기울기를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두 점이 나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해요? 두 번째 표현 x2 2-x1분의 fx, 이거부터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떻게도 표현했냐면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로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세타가 되죠. 그렇죠? 자, x축 오른쪽 방향으로부터 직선까지 기울어진 각도를 잰 각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삼각함수 배운 사람들은 얘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그렇죠? 오른쪽으로부터 재야 돼요. 편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도 정의되죠? 탄젠트 세타라도 표현되죠. 왜냐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탄젠트 값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졸려도 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나면 여기서부터 저기 뭐 아예 싹 다 몰라요. 끝에까지.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자, 세 번째, 기울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x2-x1, 즉 뭐 x값의 증가량은 굳이 뺄셈으로 표현하고 fx2 빼기 fx1 이렇게도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여기를 곁다리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해보는데, 요거를 읽어갈 때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x1하고 fx1은 뭐야? 말 이놈의 좌표지. 순서상을 가로로 이렇게 해놓고 콤마를 찍으면 x1, fx1이란 점과 이렇게 놓고 콤마를 딱 찍으면 x2, fx2 요 두 점 사이를 잇는 기울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럼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얘들이 지금 이런 걸 잘 못해요. x분의 fx-1분의 fx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하면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거를 뒤에 빼기 0을 붙이면서 생각을 하면
콤마를 딱 집어넣으면 얼마? 1,0부터 어디까지? 임의의 점 x, fx까지를 잇는 그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어차피 읽어가는 힘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 x2-x1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써도 돼요? 1에서 얘를 그냥 이 x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델타 x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델타 x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뭐를 델타 x라고 하겠다? x2 빼기 x1을 델타 x라고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x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1에다가 델타 x만큼 변화량만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럼 여기 x2 대신에 fx2에 아니다 x2라고 쓰지 말고 x1에다가 델타 x만큼 집어넣은 그 값을 집어넣으니까 빼기 f 얼마? x1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뭐 여기의 차이가 얼마야? 델타 x지. 요 x 값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직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표현이 다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곡선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곡선을. 곡선의 개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보면은 직선은 1차 함수로 땡이야. 그치? 다 곡선이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찾아보면 다 곡선인데 우리는 그냥 개략적으로 그렇게 그려진다라고만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정확하게 얘가 어느 정도로 구부러지고 어떤 경사로 좀 급하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죠? 대칭 형태로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구부러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출발을 왜 직선으로부터 하냐면 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곡선을 좀 이해해 나고자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이해해 나가려고 좀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17세기인가 18세기경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에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곡선이 더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하다가 일단은 이거부터 출발합시다. 역사적으로 아마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사고를 해왔을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경사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곡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산 전체 경사도가 대충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대답할 거야. 대충, 그죠? 그럼 내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제일 꼭대기를 기점으로 이 정도 경사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나는 그럼 요 산의 경사도는 얼마냐? 그럼 여기서부터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경사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 곡선의 전체적인 세부적인 경사도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평균 딱 내려서 대충 쟤는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경사도를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그런 의미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 위에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습니다. 곡선 위에다가 두 점을 잡아요. 그리고 fx1, fx2 잡으면 직선에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 곡선에 두 점을 잡아. 두 점을 잡아서 얘를 잇는 선분의 기울기로 평균 변화율을 정의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곡선에서 쓰는 거야. 알겠어요? 자, 곡선에서 곡선 위의
두 점을 잡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알겠어요? 곡선이 두 점을 잡아서 그 점을 가지고 그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얘기지. 절대로 기울기의 평균을 내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기울기의 평균을 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양끝 더블 뭉대기로 잡아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곡선이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의 기울기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x2-x1분의 뭐 fx2-fx1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곡선이 두 점일 뿐이고 굳이 직선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델타 x분의 fx1 플러스 델타 x 빼기 fx1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탄젠트 세타로도 정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런 네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 두 점이 곡선 위의 점이면 이 직선은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곡선은 기울기란 말을 못하니까 평균 변화율이란 말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이렇게 평균을 때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분명히 공률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해피림은 내가 잡은 점의 수준이 어때요? 같아버리면 내가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 또는 기울기를 제로라고 하겠지만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어떤 골격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자꾸 오류가 발생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좀 줄여나가자는 얘기야. 아주 극도로. 근데 이게 극도로 줄인다라는 개념이 없다가 극한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두 번째 미분계수라고 이제 발전이 되는데 뭐를 미분계수라고 할 거냐면 이런 평균 변화율의 맹점을 극복하면서 곡선의 기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이 x1을 잡고 여기에 x2를 잡는데 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 멀리 잡지 말자 이 얘기예요. 너무 멀리 잡지 말자. 그러면 x2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x1에 실제로 오지는 않으나 한없이 x2를 어디로 가까이 보내겠다? x1으로 보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얘는 숫자가 아니라 움직이니까 변수로 바뀌니까 2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x는 앞으로 움직일 거야. 얘는 변수야. 맞아요? x1은 뭐야? 그냥 실제 존재하는 수야. 알겠어요? 하나는 수고 하나는 변수야. 그럼 얘를 자꾸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한번 요 정도 가까이 오게 되면 기울기가 좀 새로 잡히지. 요 정도로 오면은 또 기울기가 또 새로 잡히지. 근데 이 점을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점 두 개의 기울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치하진 않지만 점 하나의 기울기라고 마치 생각이 되겠지.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한없이 가까이 보내니까 이 점을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개념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순간 변화율은 결국 접선의 기울기로 결국 구하게 되고 앞으로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를 하도 많이 쓸 거란 말이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수학적인 이름을. 알겠어요? 즉 순간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앞으로 많이 쓸 이름이 미분계수. 알겠어요?
자, 그럼 미분계수는 결국 뭐냐면 미분계수의 어떤 의미는 기울기의 극한값이 평균 변화는 일종의 기울기지. 기울기를 극한으로 보내겠다. 즉 x축 증가량을 한없이 뭐로 만들어가겠다? 제로로 가까이 가면 그것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실제로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야. 수렴하면 실제로.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배울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즉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보는 거야.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찾아 나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뭘 가겠다? 그 그래프의 곡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다 이 얘기야. 접선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커. 그러면 증가 상태가 상당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조금 이 접선에서 접선이 펑퍼짐한 거는 구부러진 정도가 좀 약하다는 얘기고, 지금 계속 졸고 있는데 선생님 경고했어요. 향후에 이해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제로라는 얘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면 곡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의 수식적 정의는 뭐가 되느냐? 수식적 정의는 똑같아. 이 앞에다가 다 뭐 붙여주면 돼. 리미트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리미트 델타 x를 한없이 0으로 가면 되죠?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x2 마이너스 x1이라고는 못하고 뭐 x1 마이너스 x fx1 마이너스 fx라고 두고 얘는 변수야. 그래놓고 이 변수를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 x를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 x1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알겠어요? 그러면 또 기울기의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냐? 델타 x분의 fx1 플러스 델타 x 빼기 fx1인데 이 델타 x를 한없이 어떻게 간다? 0으로 가까이 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 미분계수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딱 보면서 의미를 딱 뽑아내서 아, 이거 미분계수구나.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선생님, 극한의 개념은 좌우 양방향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접선이 수렴할 조건이 뭐냐면 x를 큰 쪽에서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사실상 내가 편의상 이쪽으로만 그렸지만 미분계수는 뭐를 다 조사해야 한다? 이쪽에서부터도 x1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그려나갔을 때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하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자 했을 때 이 지점에서의 극한값이 일치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해야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일치했을 때 바로 미분계수가 발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분계수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저 미리 얘기하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거지.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려고.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오면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면 계속 기울기가 이거지.
이쪽에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기울기가 이거지. 두 개가 같아 틀려? 틀리지. 그럼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접선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는데 도대체 뭐냐? 오직 하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놈은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미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곡선의 궤적을 그려야지만 미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미분 계수가 존재하니까. 그치?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고 이런 거 그냥 계략적으로 유형을 잡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뾰족한 놈을 아직 이해 못해. 뭐만 이해하겠다? 곡선에 대한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그래서 미분 계수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세요. 아 참! 얘기를 더 해.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그쵸? 요 표현이 여러 가지인 이유가 그쵸? 기억이 안 나. 이 표현이 아마 라이프니츠 거예요. 근데 뉴턴은 얘를 어떻게 썼냐면 fx1 프라임이라고 썼어. 그냥 f 프라임 x1 f 프라임 x1이라고 다 통일시켰어. 어떻게 보면은 뉴턴은 과학자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자가 쓴 표현이 더 멋지지. 그 의미가 살아있잖아. 뉴턴은 뭉뚱 그려서 뭐라고 한 거야? f 프라임 x1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뉴턴 거고 이게 라이프니츠 거야. 근데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걸 동시에 발표했어. 그래서 이거를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분계수라고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법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싹 다 혼용해서 쓰니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표현이 여러 가지니까. 그까지 정리하세요.